안녕하세요. 미스터 진단 유창호 이건입니다. 네, 연초부터 너무 좋다 싶더니 약간의 흔들림이 나오기도 했었던 한 주였습니다. 네. 일단 화요일 그리고 수요일 연달아 좀 내려가니까 이거 부러지나 싶다가도 목금 다시 회복이 나왔던 한 주의 흐름이었습니다. 네. 자, 요새 또 물가 얘기 많이 나오면서 경제 지표로 지금 물가가 잡힌다, 어쩐다 이런 얘기 하면서 그렇죠. 금리 인상도 속도 조절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결국에 또 우리 또 연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입에다가 아이고 발톱을 날카롭게 세우고 그러니까 입에 칼 물고 계속해서 매파적인 발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많이 좀 걱정이 될 텐데요. 자, 그건 그렇고 어쨌든 간에 오늘은 질문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뭐죠? 창호 앵커 올해 딱 들어와서 예. 가장 뭐 유망한 섹터라든지 종목 어떤 게 좀 생각나요? 사실 뭐 중국 관련된 종목들도 있고 그리고 당장 오늘도 제가 방송하면서 많이 얘기했던 건데 네? 뭐 챗 GPT 요거 챗 암호명 GPT. 같은 거 이런 것도 뭐 있더라고요. 요즘 거기 돈 엄청 쏟아붓더라고요. 코네코는요. 저 같은 경우에는 중국 얘기 잘했어요. 네. 이제 뭐 춘절이 있으니까 리오프닝 관련해서 또 관련된 종목도 어떤 게 있을까 이렇게 좋게 봅니다.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가장 핫했던 게 네. 바로 인공지능과 AI였다는 사실. 그렇죠. 제가 잘 얘기했네요. 그렇습니다. 예. 챗 GPT도 이거 안에 포함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진단을 도와주시는 분은 토마토 TV에서 특히 네. 마켓텐에서 여허. 이미 알아보실 수 있겠는데. 인공지능. 인공지능 AI를 주구장창 얘기하시는 분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국입니다. 야, 예. 인공지능 맨 AI 진단 이종목 전문가 그렇습니다. 나오셨습니다. 예, 마켓텐에서 제가 한참 이종복 전문가가 호흡을 이렇게 같이 맞췄을 때 예.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한 5가지, 6가지 되거든요. 그 안에 항상 인공지능과 AI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만큼 요즘 시장을 좀 미리 좀 말씀드렸다라는 네. 거를 자랑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종목 전문가님, 예. 오늘도 그 완전 날이 서 있는 그 촉으로 진단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디까지 올라갈까? 그건 뭐 기본 자, 아닙니까? 그러면 참여하시는 방법도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미스터 진단 참여하는데 자격 요건 없지요? 없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가능하시고 주식 없어도 좋아요. 네. 그리고 어디로 전화를 해야 될지도 안내를 해주실까요? 네. 02-325-8200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네. 그리고 전화해서 꼭 남겨야 될 내용도 체크해 주시죠. 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오늘은, 만약에 내가 사고 싶은 종목이 있다면 종목명만 이렇게 하셔가지고 네. 타이밍도 잡아드리니까 이것도 진단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미스터 진단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미스터 진단 일부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네. 오프닝부터 다리까지 올렸던 적은 제가 살면서 처음이네요. 매처럼. 캡처 당할 것 같은데. 자, 일단 그래서 그런지 저희가 너무 까불었나 봐요. 그런가요? 유튜브 채팅창에. 반응이 있네요. 이런 짓을 해야 반응이 있군요. 야, 연희미니 파파님께서 네. 꽃보다 유창호 앵커님 그리고 그 옆에 귀염둥이 이걸 앵커님. 그렇습니다. 이야, 이제 귀염둥이 소리까지 듣고 대단하신데요. 네. 저는 지금 회춘하는 그런 느낌으로 기분 좋게 받아들이고요. 네. 또 우리 또 K 레모님께서는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제 곧 내일부터. 설이죠. 또 설입니다. 자, 그런 새해 복 여러분도 많이 받으시고 또 심태골딩스 여러 가지 네. 종목도 올라왔으니까 새해 선물로 저희가 드린다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함께할 첫 번째 종목부터 좀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좋습니다. 자, 어떤 이야기가 있을지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시청자님! 네, 사랑합니다. 반갑고 네. 아이고.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아유,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오늘 처음부터 아주 사랑이 넘치는 전화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을까요? 네, 2차전지 에코프로고요. 예. 네, 비중은 18%고, 네. 매수가는 11만 2,780원입니다. 네. 11만 2,780원이면은 지금 이건 뭐 종가? 가격 수준인데 그렇죠. 그러면 요거 매수하신 지는 혹시 얼마나 되신 거예요? 아유, 엊그제 샀어요. 그렇죠. 그럴 것 같습니다. 바로 따끈따끈하게 진단을 도와드리네요. 네, 자, 에코프로 아주 뭐 다들 익히 잘 알고 있는 그 종목으로 그렇습니다. 접근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에코프로 이제 막 들어가셨는데 뭐가 좀 불안하셨던 모양인데요. 어떤 점이 궁금하십니까? 그러게요. 에코프로가요. 네. 예전에도 한번 사서 수익을 봤었거든요. 네네네. 네, 작년에 그랬는데 이번에는 들어갔더니 굉장히 막 변동성이 심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조금은 왠지 조금 마음이 조금 불안한 감도 조금 들고 해서 네. 그렇습니다. 예. 한번 되게 이정복 선생님께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확실한 그 진단을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그렇죠. 뭐 한 번 수익을 봤었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두 번 진짜 수익 볼 수 있을까? 약간 의구심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럼요. 자, 그러면 바로 한번 여쭤볼게요. 네. 네, 이정복 전문가님 에코프로 좀 봐주시죠. 이분 마케테나하고 그다음에 미스터 진단 안 보시는 분 같은데 어떻게 그냥 내일 모레 설인데 그냥 설렁설렁 할까요? 아니면은 이종복 스타일대로 할까요? 세게 가주셔야죠. 왜 그러냐면 제가 참 진짜 2차 전지 섹터도 진짜 밥만 먹으면 인공지능처럼 얘기하는 주식이 있는데 이 주식은 결코 단 한 번도 내 입에서 좋다라고 얘기가 나간 적이 없는 주식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에코프로를 샀고 최근에 15만 원에서 밀렸을 때 이제 조금 움직이려고 하는 타이밍에 샀기 때문에 손실은 안 날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주식을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세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차트 이게 지금 제대로 나온 건데 저 차트 전체 화면 이 정도면 잘 보일 텐데 차트. 자, 어쨌든 자 보세요. 최근에는 월봉이 이렇게 신고가나 고점에 있는 주식은 불리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최근 시장은 시가총액이 높은 주식이 불리해요. 그래서 전화 통화할 때도 최근에 변동성이 좀 나오는 것 같다, 막 이런 얘기 하는 게 이제 본인도 아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 주가가 이렇게 고점에 있는 이렇게 거래가 급감하는 주식을 하면 안 되고, 만약에 에코프로가 이 고점을 주고 이렇게 밀려 내려왔다. 그 상태에서 이렇게 거래가 없다. 그랬으면 이거 되게 좋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왜 고점에서 안 빠진 거냐면 말 그대로 좋아서. 근데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이것은 전략 얘기할 때 해야지 좋은데, 왜냐면은 종목 얘기할 때는 사람들이 잘 안 보거든요. 항상 제가 미스터 진단에서 얘기할 때 연말 연초장의 특징에 관해서 얘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연말장은 대형주가 되게 불리하고, 연초장은 종합이 급락했을 때가 대형주가 좋고, 종합이 어느 정도 올라가 있을 때는 대형주는 재미가 없고, 이게 항상 매년 통용되는 거예요. 이건 이토마토 시청자분들이 다 들어야지 되는 얘기거든요. 이 주식은 거기에 다 들어가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12만 원 언저리에서는 매도. 만약에 이게 이제 오히려 밀리는 게, 지금 질문하신 분이 장기 투자를 하면 더 큰 수익을 낼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은 밀리면 빨리 던지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밀렸을 때 장기 투자하는 사람이 있는데, 에코프로는 차라리 밀렸을 때 이렇게 밀려서 의도하지 않게 장기 투자로 간다면 더 큰 수익을 낼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결론, 그냥 명절 지나고 12만 원 언저리로 가면 매도했다가 기다리고 있으면 밀릴 수 있어요. 그러면 밀릴 때 재매수를 하든지 마케팅을 보고, 제가 사실 이게 종목 추천 프로그램하고 같이 곁들여지면 이것 당장 팔고 다른 걸 사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주식이 수십 개가 넘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단 프로지 추천 프로가 아니라 요 정도로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만 제가 첫 번째 주식에서 얘기하겠습니다. 대웅제약 기억나시죠, 여러분? 이토마토 분들. 대웅제약 이거 이렇게 나락으로 가기 직전에 1월 13일이었죠. 가격도 오차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종목은 이렇게 밀려 내려오는 주식을 질문을 할 때는 막 박수 쳐주고 컴퓨터 꺼버리라고 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대웅제약하고 에코프로는 비교가 안 되는 주식입니다.
에코프로가 훨씬 좋은 주식이에요. 지금 주식시장에서는. 근데 이 주식은 팔아버리라고 하는 이거를 우리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나머지는 진행자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에코프로에 대해서 상세히 도와드렸습니다. 네. 시청자님, 이번에 충분히 설명 잘 들으셨죠? 아, 네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도 12만 원 예. 오면은 바로 매도하면 되겠네요. 11만 9천 원에. 11만 9천 원요. 아, 예, 예. 네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시청자분께서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건강하시고 네, 네.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시청자님. 시청자님.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전화 종목 진단해봤습니다. 이렇게 사르르 녹는 목소리와 함께 진짜. 야, 사랑을 정말 듬뿍 담아서 주시니까 저희가 참 진행할 맛이 나네요. 네, 처음부터 아주 스타트가 좋게 끊겨서 예. 기분 좋고요.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종목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보셔서 알겠지만 저희 02325-8200번 이쪽으로 연락을 주셔서 이렇게 서로 소통하시면서 네. 예, 얼굴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말씀하면 좀 더 디테일하게 질문을 넣을 수 있으니까요. 네. 그냥 유튜브로 올리는 것보다 훨씬 좋다. 근데 만약 그게 불편하시면 유튜브도 오케이니까요. 네. 많이 진단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유튜브 한번 신경 쓰러 갑니다. 네. 우리 신강금님께서 종목을 딱 공개해 주셨는데요. 뭐요? 방금 전에 이종복 전문가님이 제가 얘기하려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그거구나. 우리 이종복 전문가는 지금 이 다음 거를 몰랐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가 이러고 그냥 얘기를 하셨는데 바로 대웅입니다. 대웅제약 얘기 다 하셨잖아요. 앞에서 김을 닿게 빼시면 어떡해요, 전문가님. 미리 너무 선수 치셨다. 그러니까 29,000원에 사셨고 네. 지금 20% 담으셨는데 아이고, 손실 크네요. 커요. 오늘도 이 약세 정도로 거래를 마쳤고 우리가 이제 최근의 흐름대로 차트가 비슷하죠. 그냥 계속 내려갑니다. 이거 좀 멀리서 보면요. 네. 더 참 심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주가 예전에 정말 잘 갔을 때 대웅 86,700원까지 갔었던. 나와요. 저랬군요. 저 높은 산에서 이만큼 너무 힘들어요. 내려왔어요. 이런 산을 내려오는 건 편한 얘기지만 주식이 내려오는 건 말이 안 돼요. 네. 자, 그래서 대웅제약으로 한 번 더 크게 한번 이땐 팔아야 된다가 아니라 좀 있어보자. 그래서 팍 한번 쳤던 게 바로 대웅제약이었기 때문에 예. 같은 맥락에서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웅 손실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거 2022년 빼빼로데이 때 진단해 준 종목이에요, 이거. 제가 기억력 하나는 그때 그 당시는 가격이 3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이분은 1,000원 싸네요. 이것은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낮추시고 눈 딱 감고 가면 25,000원까지는 금방 올라갈 수 있습니다. 대신 신호탄이 나와야지 좋은데 아까 대웅제약 같은 경우는 저는 이 주식을 찍어 누른다라는 걸 봤거든요. 관심법으로. 근데 이 대웅이라는 주식은 보시면은 대웅제약하고 대웅이 어떤 차이가 있냐면 대웅제약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주가에 변동성이 생기면서 주가가 움직였죠. 그랬기 때문에 이종복이가 얼추 지지권으로 왔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튈 거를 나는 알고 얘기를 한 거고, 이 대웅이라는 주식은 저런 식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아니고 우상향으로 쭉 밀려 내려가고 있거든요. 제가 일부 미니 강의 시간에 할 얘기 중에 들어가는 어떤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 주식이 월봉이 늘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에코프로하고 대웅하고 월봉을 보시면 에코프로는 월봉이 쌍봉에서 밀려 내려오고 있는 거고 21선하고도 이격이 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가다가 저는 100% 10만 원 깨질 걸로, 아니 100%라고 얘기하면 또 이거 갖고 있는 사람들이 또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어쨌든 이 주식하고, 자 보세요. 대웅이라는 주식은 월봉이 241선 밑에 241선은 보이지도 않죠? 121선에 걸터 있습니다. 대웅이라는 주식이 과거에 날아갈 때 보다 보면 특징적으로 항상 이 주식은 21선을 찍고 급등했고
선을 찍고 급등을 하면서 이게 특정 이평선의 지지 패턴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는 121선에서 꼭 급등했고, 그러면 이 기조가 유지가 된다면 운 없으면 다시 241선 언저리로 내려올 수도 있지만 여기 3산의 고점, 여기 3산의 고점을 넘어간 주식이기 때문에 이건 10,000원대로 안 밀립니다. 이건 이름 석자 쓰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안타깝게도 이 얘기를 지금 시청하는 사람들이 얼마 안 되니까 이런 게 묻혀서 아쉽지만 그래도 이분은 진짜 제대로 공부시켜 주는 거죠. 내일 모레가 설이기 때문에 이건 추가 매수해야 되는 주식이에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3만 원까지 가는데 중간에 61선에 걸티는 거거든요. 이게 일부 내용하고도 연결되니까 한번 실력 발휘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돈이 있으면 더 사고 단가 낮추면 25,000원까지는 무조건 올라갑니다. 무조건. 전문가가 원래 무조건이라는 단어 함부로 안 쓰잖아요. 저는 쓰죠. 자신이 있으니까 쓰는 겁니다. 다만 어느 시점에서부터 25,000원대까지 갈지에 대한 팁은 공부 내용으로 남겨놓겠습니다. 야. 이게 지금 표현이요. 무조건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 확정형 다음에 비슷한 표현으로 예. 무조건이라는 단어, 더 격한 표현이 나오네요. 네. 자, 우선 추가 매수도 가능한 종목이다. 대웅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3만 원 갈 수 있는데 우선은 안전하게 25,000원까지는 무조건 간다고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이런 거 듣기 힘듭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하면은 책임도 져야 되기 때문에. 자, 어쨌든 이러한 부분을 실력으로서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유, 엄지. 예. 자신감 뿜뿜. 이종복 전문가입니다. 네. 자, 오늘 방송 분위기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가요? 지금 그래서 그런지 유튜브 채팅창에 요거 좀 읽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겁니까? 박은숙님께서 무슨 방송이 이렇게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고 화기애애하냐라고 하셨는데 왜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때문이지. 그렇지. 이그 아니에요? 이게 확실히 초반에 좀 잘 우리 시청자님 잘 받아주셨고. 그러니까요. 또 저희 셋은 또 할 때 또 케미가 실제로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즐겁게 하고 오늘 있어요. 저희 텐션이 다 좋네요. 이게 설날 앞두고 참 기분 좋게 방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설 특집이 아닌데 설 특집처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진닥해서 이어가 볼까요? 예, 여기 잠깐만 하나 더. 뭐죠? 신강금님께서 아까 대웅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네. 댓글이 달렸어요. 눈물 뭐죠? 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눈물까지 난다. 걱정되잖아요. 저희가 이종목 전문가님. 진짜 짱. 같이 눈물을 흘리고 계세요. 눈물 흘리고 계세요? 그러면 눈물 거두시고 다음 진단 들어갑니다. 얼른 갑시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예. 자, 이번에 살펴드릴 종목은 유튜브 종목인데요. 네. 프라임님께서 보내주신 종목. 셀트리온 헬스케어 가지고 계시거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야, 이거 참 고민 많이 있을 종목인데요. 그럼요. 58,100원이죠, 현재. 그런데 매수 가격이 65,000원이고요. 손실중. 비중도 30% 갖고 계십니다. 꽤 갖고 계시네요. 야, 이게 셀트리온 헬스케어 주가가 지금 바닥을 줄줄 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말이죠. 아유, 저 내려온 거 보세요. 대웅이랑 비슷한 느낌? 그러니까요. 예. 이거 어떻게 될지 고민이 됩니다. 네. 자, 바로 한번 여쭤보죠. 자, 이종복 전문가님, 이번에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 들어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지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 이분이 비중만 20% 안쪽이면은 이것도 무조건 먹고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비중 30%고 제가 하나만 말씀드려보면 이 주식은 월봉이 다르죠. 물론 주가가 상장 등록되어 있는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건 있지만 이 주식은 일단은 패턴이 쐐기형 패턴에서 올라갔다 밀려내려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이 상당히 중요한 지지 자리거든요. 근데 이제 헬스케어 관련주들이 최근에 움직임이 좋은 걸로 봤을 때는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데 한 가지가 걸리죠. 그 한 가지 걸리는 게 시가총액입니다. 그러니까 1월달까지는 시가총액이 높은 주식보다는 시가총액이 떨어지는 주식의 흐름이 월등히 좋기 때문에 1월달을 잘 보셔야 돼요. 대신 이것도 어쨌든 뭐 주봉과 월봉상으로 놓고 보면 밑으로 크게 하락할 자리는 거의 없거든요. 문제는 이 주식 같은 경우는 주봉을 보도 21선, 61선이 바로 이분이 매수하신 가격대에 딱 짓누르고 있거든요. 근데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딱 이분이 매수하신 가격 언저리까지는 언제든지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들어가서 본전에서 나온다는 것은 진짜 이거는 무책임한 거고, 주식을 조금 가벼운 거 사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도 요거거든요. 요거 지금 요거. 이건 못 가도 7만 원 이상 가야 될 주식인데 지금도 보시면 아까 대웅 얘기할 때하고 이종복이가 하는 행동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6만 5천 원대를 팍 하고 튀어 올라가고 나면 그 뒤에 눌림목이나 조종받을 때 매수를 하면 이렇게 N자형으로 날아가서 가볍게 돈을 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은 늘어지고 있을 때를 사버린 거죠. 기술적으로. 요 시점에서 근데 이 얘기를 해도 되나 모르겠어요. 제가 마케텐에서 대놓고 좋아 보인다라고 한 게 3일 제약인데 이건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3일 제약은 8,300원에서 8,500원대에서 9,000원에서 9,500원까지 먹고 팔 수 있는 기회가 4, 5번 이상씩 나왔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3일 제약하고 보시면 뭐가 다른지가 눈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주봉, 월봉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도 얘는 밑에서 받치고 있죠. 이런 기술적인 노하우, 그 다음에 가벼운 헬스케어들도 움직임이 좋아요. 보다시피 뭐 비트 컴퓨터서부터 뭐 이런 종목들을 제가 가벼운 헬스케어라고 하거든요. 인성 정보도 지금 보시면 거래량이 최근에 급증하고 있죠. 여러분 보세요. 최근에. 그러니까 결국은 얘네들이 날아가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갈 수는 있을 거예요. 다만 늦는다. 결론. 매수하신 가격대까지는 언제든지 기술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 그러나 거길 강하게 뚫고 올라가야 큰 수익이 나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에서는 당분간은 큰 수익이 날 확률은 떨어지고 손해가 안 볼 정도의 흐름은 나올 수 있다. 거기서 비중을 절반이라도 팔고 좀 가벼운 마음으로 가신다면 6월 달까지 갈 때는 이것도 무조건 수익 날 수 있습니다. 라고 단정어를 사용하겠습니다. 와, 이번에도 딱 잘라서 단정. 말씀을 해주셨어요. 무조건과 비슷한 성격이죠. 예. 비슷한 맥락이고요. 맥락이고요. 예. 자, 이렇게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살펴드렸는데, 네. 손실 볼 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수익을 바라기도 어려운 그렇죠, 그렇죠.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면서 이 종목 현명하게 대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살펴드렸습니다. 야, 조금만 더 참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서 좀 전화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아주 엘레강스하고 고상한 목소리 너무 듣기 좋은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님 고민을 계속 만드는 종목 얘기부터 해볼게요. 어떤 종목입니까? 나온 피플 라운피플이요. 얼마에 들어가셨어요? 6,970원. 6,970원. 아, 손실이네요. 비중은요? 7% 정도 돼요. 7%. 라운피플이 보니까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소식들이 좀 나옵니다. 실적 얘기도 좀 잘 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어떤 게 제일 고민이십니까? 손실이 모든 종목이 손실이 너무 심해가지고 요거 그래도 좀 올라와가지고 좀 났는데 네네. 딴 거는 막 50%씩 막 이래 돼가 있거든요. 아, 진짜 마음이 무겁네요. 그래서 그나마 희망을 볼 수 있는 종목, 살리고 싶다는 이 마음. 그러게요. 그러면 라운피플 관련해서 어떤 거를 제가 알아드리면 될까요? 언제쯤 팔면 되겠네. 매도 단가. 네. 가격 전략 잡아드리면 되는 거네요. 네네. 예. 자, 라운피플. 앞서서도 이 종목 전문가가 이제 월봉 얘기를 하도 이제 하셔가지고 저도 이제 다른 종목으로 이제 월봉을 봤는데 라운피플도 지금 단기간으로 보게 되면 이제 많이 올라와서 좀 잘 가나 이런 생각 들었는데 네. 월봉으로 보면 이제 바닥 잡고 살짝 고개 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라운피플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진행자도 되겠어요? 이제 실력이 엄청나요. 이게 인공지능 AI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가 차이가 있느냐? 제가 이 시간에 가끔 가다가 여러분들하고 종목 진단해 드릴 때 비중에 관해서 얘기 많이 하죠. 뭐 얼마 전에 후성, 뭐 리튬 얘기하고 막 이런 거 얘기할 때, 그다음에 영화테크 같은 거. 본인은 2차 전지 리튬 관련주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잘 안 간다. 그래서 제가 이 매출 비중과 이런 걸 얘기를 자주 하거든요. 보면 라운피플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 주식인데 저는 이제 무상증자를 하면 안 봐요. 근데 이 주식이 무상증자를 했어요.
자, 여러분, 제가 왜 무상증자를 하면 안 보는지도 하나 알려줄게요. 무상증자를 하는 것은 유행을 따라가는 주식인 거고, 대부분 무상증자를 하면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을 하거든요. 모든 회사가 그렇지는 않지만 저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한 코멘트를 해드리는데, 주식회사가 회사의 유동성 증가를 위해서 무상증자를 한다라는 말은 거짓말이라고 봅니다. 저는. 대신 합리화를 시키는 거죠. 무상증자는 인기에 편승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무상증자를 해버리면 유통 물량이 늘어나고 가격은 절반으로 뚝 떨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착시 효과가 일어나요. 그래서 저도 가끔 가다가 여러분들이 종목을 질문할 때 기본 차트로 놓고 보지 않으면 내가 아는 종목이 아닐 경우에는 되게 바닥에 있는 걸로 보이고 되게 싸 보인단 말입니다. 근데 무상증자를 해갖고 싸 보이는 건 인기에 편승했고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거든요. 이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무상증자를 안 한 주식을 선호하라는 얘기 해드리고, 무상증자를 할 만한 주식을 찾아서 무상증자 재료로 급등시키면 거기서 팔아먹으라는 거죠. 근데 과연 주린이들이 이런 것까지 알아듣겠습니까? 근데 저도 가끔 가다가 실수할 때가 있는데, 이 숨도 안 쉬고 무상증자 했을 때 이렇게 차트에다가 표시하게 안 해놓으면 안 돼요. 자, 두 번째. 이 주식을 보면 이제 두 번째 얘기예요. 무슨 차이가 있냐면, 최근 주식들은 산업용, 제조용 로봇이 완성되어 있는 그 회사들의 주가가 날아가는 거고, 이 회사는 그게 완성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거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거나, 이거는 소프트웨어 회사예요. AI는 들어가지만 그 비중의 차이가 있는 거고, 두 번째 보다시피 자회사를 통하여 AI 의료기기와 AI 교통서부터, AI는 참 많은데 로봇이 아니고 의료기기, 교통, 뭐 스마트팜 이런 거를 어떻게 하죠? 추진 중인 주식과 개발 중이라는 주식은 탄력이 떨어집니다. 증설 완료, 공장 증설 완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HTS에서 스냅샷 정도만 누르면 기본적인 건 알 수 있어요. 저도 어차피 이거 보고 얘기하는 거니까. 자, 결론. 이 주식을 먼저 물어봤으면 무조건 추가 매수. 지금도 마찬가지. 이 주식만큼은 수익 날 수 있습니다. 만약에 5,500원대로 밀리거나 5,000원대로 오면 비중을 늘리셔요. 7,000원에서 팔아먹을 수 있다. 7,000원에서. 대신 안 빠지고 올라갈 때는 더 사지는 마셔라. 그냥 7,000원대 가면 매도. 만약에 나 고생 너무 심하게 해갖고 나도 한번 제대로 한번 수익 내보고 싶어. 8,000원 봅니다. 요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예, 지금 두 가지 얘기해 드렸어요. 예. 증자 얘기고 또 이런 거 종목 보실 때 로봇 AI 다 좋은데 완료된 거 요거 확인하고 들어가시는 게 제대로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5,500원까지 내려가면 더 사셔도 되고, 안 내려가더라도 목표가를 7,000원으로 잡고 대응해 보십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완전히 수익을 내고야 말겠다. 좀 더 높게 와서 8,000원 정도까지 생각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한 거 해결되셨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예, 또 연락 주십시오. 사랑합니다. 네, 행복하세요. 네. 시청자님도 행복하세요. 네. 마지막에 갑자기 대전이. 갑자기 마음이 가벼워지신 건지 급격하게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전문가님 오늘 상당히 큐트하셔요. 그 사이에서 또 반갑게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존재감. 지금 전문가님 이야. 이게 화면이 나가는지 어떤지 정확하게 모르시는데 무조건 다 손을 흔들어 주시면서 다 환영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예. 이게 바로 설특집 아니겠습니까? 이런 팬 서비스 어디 있습니까? 이제 1부인데 우리 2부까지 해야 되는데 너무 초반에 힘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기운 그대로 좋아요. 저희 또 다음 종목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유튜브로 한번 가볼게요. 네. 유튜브에서 좀 상큼하신 분이군요. 상큼하신? K 레몬님께서 그래서 상큼. 그래서 침이 막 고입니다. 그렇군요. K 레몬님께서 심택 홀딩스
가지고 있습니다. 심태홀딩스 4,500원에 30%. 이거 손실이 꽤 나와 있는데요. 현재 심태홀딩스의 주가가 3,335원. 예. 이게 오늘 사실은 꽤 많이 올랐다가 9%까지 올랐다가 윗꼬리 좀 길게 달았습니다. 약간 좋겠네. 좋다 말았다 싶은데. 그러네요. 그리고 매수한 가격 4,500원 정도라면 저기 저기 보이시죠? 지난 여름쯤에 한참 내려가다 잠깐 반짝 올랐을 때 그때군요. 저때 아닌가 싶어요. 추측을 그런데 해봅니다. 예, 그 뒤로 계속 내려왔습니다. 슬프네요. 야, 요거를 또 어떻게 보면 좋을지 예.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갑시다. 자, 이종복 전문가님, 심태홀딩스 좀 봐주실까요? 요게 이제 최근 유행 주식이죠. 요게 왜 요새 강세를 주는지 한번 저도 볼까요? 어닝 서프라이즈는 작년도 기사하고, 일단 홀딩스라는 주식 자체는 기주회사 개념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적자나는 주식은 없죠. 예, 요거는 이제 PCB고요. 그 다음에 보세요. 제가 지난주에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다날이란 뭐 이상한 주식 가지고 별도로 보고 연결로 봤을 때 원래 연결은 실적이 엄청 좋고 별도가 이렇게 별 볼 일 없게 나와야 되는데 다날은 반대였죠. 연결이 이상하고 별도가 나온 참 그 특이한 주식이었었는데, 어쨌든 심태홀딩스 자체를 보시면 소형주라는 게 보이죠. 매출액이 100억도 안 되고 영업이익이 없는 회사. 이 회사는 홀딩스라는 개념에 이제 연결로 봤을 때 자회사들이 실적이 나와서 올라갈 때 올라가는 주식인데, 대표적으로 심택홀딩스니까 심택이라는 주식이 눈에 들어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주식은 PCB 업체 심택을 사는데, 그거에 뭐 대주주다. 조금 더 그 저기를 많이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심택이라는 주식은 보다시피 반도체 섹터에 특히 PCB 업종으로 최근에 조정권에 있어요. 그래서 단기간에 급등하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제가 봤을 때는 기술적으로 비중이 30, 봐봐 여러분. 제가 원래 이거 예전에 야인시대처럼 한번 해볼까요? 종목 질문할 때 매수가 비중 스타일대로 질문 안 하면 아예 상담을 안 해줬는데, 비중이 제가 유튜브에도 설 선물 해가지고서 영상 4개를 올려놨는데, 여러분들 이 시간에 자주 얘기하지 않습니까? 비중을 처음에는 10%만 사세요. 그리고 밀린다고 추가 매수하지 말고, 추가 매수하시고 싶으면 미스터 진단에 와서 아니면 진단쇼에서 이종복이한테 물어보든지. 그럼 기본적으로 10%를 베팅하고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를 하려면 기본 한두 달 정도까지만 추가 매수 물타기만 안 해도 웬만해서는 손실 안 나거든요. 이 정도 주식만 사도. 근데 30%란 말이에요. 비중이 30%. 그것도 4,500원이면 이분의 매수 타점을 보면 여기서 폭락하는 시점에서 샀던지 아니면 여기서 급등하려고 할 때 산 거밖에 안 되죠. 이런 데서 매수 타점을 잡으니까 이렇게 고생을 하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보면 3,500원에서 한번 부딪힌 거고, 그럼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가야 그때 가서 4,500원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전에는 3,500원에서 4,000원이 단기 저항이 돼가지고 이런 자리에서 비중을 좀 줄여놨다가 다시 밀릴 때 여기서 비중을 다시 늘리고, 그리고 4,500원에 가서 팔면 수익으로 보고 나오죠. 이런 걸 우리가 수익 전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라도 여러분들이 종목을 사실 때 처음에 베팅은 10%만, 그리고 물려서 더 사고 싶으면 한참 더 기다렸다. 그럼 한참 더의 기준이 얼마냐? 기본 한 달 이상을 기다려라. 아무리 더 사고 싶어도. 그럼 절대 손실 안 납니다. 그래서 요점 정리는 4,500원까지는 얼마든지 갈 수 있는 주식이지만, 반도체 섹터가 약한 점과 주가의 흐름 자체가 저항이 많은 점, 그 다음에 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4,000원 이거는 진행자분께 맡기겠습니다. 네, 제가 맡도록 하겠습니다. 심태홀딩스 낱낱이 파헤쳐 봤습니다. 고생을 좀 하고 계시는 구간이기 때문에 네. 더 크게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쪼록 이런 전략들을 참고하시고 손실 최대한 없이 앞으로 좀 웃으면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태홀딩스 이렇게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여러 가지 종목들을 다양하게 올려주시고, 또 우리 미스터 진단 시청자분들께서는 또, 네. 뭐랄까, 흔히 말하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내용들.
겉바속촉 호빵 맛있겠어요. 뭐 이런 거. 아니 저한테 호빵 좀 하시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런 거군요. 네. 그런 얘기도 하시면서 약간 사랑방 같은 그런 느낌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참 배고픈 타이밍이기 때문에 야식 생각나는 그런 시간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항상 이 시간마다 거의 맛있는 얘기 나오는 것 같아요. 힘들어요. 네. 지금 먹고 싶다 이런 생각 자꾸 들어요. 침만 고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자, 여러분의 고민을 오늘도 해결해 드립니다. 설 특집 아닌 설 특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유튜브에서 이번에 마녀 아들님께서 이제 별의별 아들이 독특한데요? 다, 예, 마녀가 또 결혼도 했나 봐요. 예. 자, 올릭스 올려주셨는데요. 올릭스. 25,500원에 비중은 10%입니다. 마녀 아들님께서 우리 존경하는 이종복 전문가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하시는데 21,000원이 지금 종가죠. 네. 약간 이제 매수가 근처이고 오늘 살짝 밀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 이틀 동안 흐름을 보게 되면 기관이 주로 팔고 있고 이제 그걸 다 지금 개인이 싹 다 사고 있는 그런 양상이고 뭐 차트는 항상 오늘 봤던 차트 다 저런 것 같죠, 그죠? 예. 진짜 그러네요. 왜 다 저렇죠? 쭈루룩 미끄러진 다음에 약간 좀 이렇게 아하.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듯한 네. 예, 그 정도 지금 선을 좀 그어드렸습니다. 아이고 지금 뭐 움직임 거의 없이. 참. 그러니까 이분도 바닥인가 이러고 사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들어요. 근데 얼마나 답답할까요? 지금 안 움직임이. 그러니까 이게 살 때는 오케이 하지만 사고 나서 이제 올라야지. 근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물음표만 자꾸 뜨는 거예요. 이거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지? 자, 올릭스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도와주세요. 이 주식이 제가 가장 자신 있는 제약주 중에 하나. 오. 지난주에 대웅제약 진단해 드릴 때 저는 제약주 분석 끝났다고 그랬죠. 근데 너무 좋게 얘기하면 안 되니까 제가 이렇게 공부 자료나 제가 연구하거나 막 이런 것들을 갖다 뜯어 놓고 이거 막 외우는 사람인데 우리나라에서 저때 저 당시 이게 2018년, 2019년 수준이에요. 파이프라인이 제일 많은 회사가 바로 이게 올릭스라는 주식이에요. 비대 흉터 치료제에 폐섬유화 치료제, 건성 노인성 황반 변성 및 습성 노인성 힘들어. 그다음에 망막 그죠? 눈 쪽 이렇게 엄청난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으면서 보면 출시가 22년 이후로 나오거든요. 근데 제약주가 최근 2, 3년 동안 그냥 내리꽂히는 바람에 엄청나게 좋은 주식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주식 중에 하나. 다만 기술적으로 증거금 100%라는 것은 재무 상태가 기존에 비해서는 약간 떨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제가 확인하고 얘기해 드릴게요. 보다시피 제약주 보시면 3년 연속 적자기요, 막 이런 거. 그래서 방송에서 대놓고 좋게 얘기를 못 하는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쪽 제약주를 할 때는 반드시 재무제표라는 게 있어요. 재무제표라는 쪽으로 가서 이쪽으로 와가지고서 쭉 밑으로 밀어가지고 여기 현금성 자산 여부를 꼭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현금성 자산이 그래도 몇백억이 있는 회사. 이게 첫 번째 넘버원. 현금성 자산이 몇백억이 있어야 되는데 보세요. 이거 현금성 자산이 증감 여부가 작년도에 183억이 날라갔죠. 제약주는 파이프라인에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돈을 많이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는 파이프라인을 너무 많이 갖고 있었던 거지. 하나라도 성공을 해서 캐시카우로 들어왔어야 되는데 연구개발에는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들어오는 게 없으니까 가지고 있는 재무 건전성이 점점 악화가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저 회사는 파이프라인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재무제표에 들어가 갖고 현금성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를 보고 적자를 볼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제약주에서 웬만하면 적자가 안 나는 회사가 없죠. 3일제약 같은 브루펜 같이 완벽한 어떤 캐시카우가 있는 회사들은 흑자가 나갖고 영업이익이 나오지만 연구만 하는 회사들은 흑자가 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많아야 나중에 돈이 필요할 때 현금성 자산을 처분해갖고 돈을 떼우고 그럴 거 아닙니까? 이게 넘버원이고 두 번째는 부채 비율 보시는 거예요. 이 회사는 부채 비율이 126%지만 직전 이쪽 보면은 검서 이것도 무슨 증자한 것 같은데 여러분 그죠? 2022년 3월달 기준에는 부채가 600이 지금 2022년 9월달 기준에 120%로 부채가 줄어들었죠. 유보율이 늘어나고
재무 건전성을 개선하고 있는 게 눈에 보이죠? 그래서 좋다는 얘기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주봉, 월봉 이제 유행될 겁니다. 아마 또. 이 주식 주봉을, 일봉을 보시면 241선만 뚫으면 날아갈 것 같은 차트로 보이지만 반드시 주봉을 봐라. 주봉상 60주선이 25,000원에서 내려오고 있죠? 예, 단기간에 올라갈 때는 이걸 뚫고 올라가야 되고 시간이 지나면 이게 내려올 겁니다. 이게 내려온 상태에서 올라갈 때가 더 세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25,000원, 중장기적으로 3만원 보는 주식. 근데 오늘은 어떻게 된 게 이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요새 인공지능 로봇 메타버스 날아가는데 그런 주식은 하나도 없고 제약주 특집 같아요. 이 제약주들이 6월달 이후에쯤에 어떻게 돼 있을지도 이것도 그때 또 진행자 바뀌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6월달까지 갖고 가면 충분히 수익 날 수 있다. 더 큰 수익 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왜 그럴까요? 라는 걸 생각을 해봤는데, 토마토 TV 안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데 보시다가, 네. 이게 여기에서 또 해답을 찾아가시는 분들 계시고, 우리 토마토 TV 시청자분들은 이미 다 들어가서 잘 조용히 물밑에서 수익 보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자, 올릭스. 저는 이종복 전문가께서 지금 25,000원, 많게 3만원까지 보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네. 이 진단해주는 과정을 조금 눈여겨봤습니다. 예. 약간 저는 동시 통역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준비된 거를 이렇게 뭐 이슈 보면서 말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약간 예. 이렇게 바로바로 켜서 그걸 읽으면서 해석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방송 능력과 이런 실력의 겸비가 돼야 된다. 너무 띄워드렸나요? 실시간. 실시간 동시 통역과 같은 그런 하지 느낌? 말래, 하지 말래. 그러니까 너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 완벽한 진단을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죠. 좋습니다. 다음 기다리시는 분이 전화를 지금 주신 것 같습니다. 좋아요. 전화 한번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시장님. 네, 수고하십니다. 아유,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네. 자, 오늘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하셨죠? 현대로템이고요. 예. 매수가 26,700원에 10%입니다. 26,700원에 10%요? 네네. 요거 그럼 이 매수를 최근에 하셨나요? 지난주에 한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현대로테 지난해 방산 얘기 한참 나올 때 정말 대표적으로 자주 언급됐던 종목인데, 예, 잠깐 좀 쉬어가는 구간인 것 같네요. 이 정도면은 내려올 만큼 내려왔다라고 판단하신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그 정도, 그렇죠. 지금쯤 매수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한번 매수를 해봤어요. 예. 자, 그러면은 지금 매수하신 지는 오래 안 됐는데, 지금 이렇게 네. 전화를 주신 이유는 어떤 것 때문에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글쎄요, 이종복 전문가님한테 네. 목표가라든지 손절가라든지 앞으로 흐름이 어떻게 되려는지 해가지고서. 중요하죠. 예. 조금 네, 더 그것 확신을 좀- 얻고 싶으셔서. 네.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대로템 네. 앞으로 좀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여쭤볼게요. 네. 네. 자, 이종복 전문가님, 현대로템 어떤 이야기 전해주실까요? 이거 역시 기억을 못 하시는군요. 2022년 10월 14일 금요일에 이렇게 나락으로 갈 때 제가 진단해드렸던 주식이에요. 이거 그때 진단받으신 분 대박나고 나왔을 것 같은데 이분은 지금이란 말입니다. 이게 이제 두 가지 차이가 있는데 이 당시는 급등했던 주식이 아까 얘기한 대로 순차적으로 기술적으로 지지권 라인을 점점 깨고 내려오는 타이밍이었기 때문에 이거 사실 그때 몰빵하라고 제가 못한 게 아쉬울 정도로 좋은 주식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기술적으로 쌍봉 그리고 밀려 내려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지금 패턴에서 딱 걸터 있는데 살짝 깨고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유행이 지나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주식은 이제 큰 시세가 나오려면 이미 이제 한물 갖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현대로템의 실적, 현대로템이라는 주식이 얼마나 좋은 주식이고 작년도에 태조 이방원 이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약한 쪽으로 들어가는 이따가 2부에 이건 2부의 시장 전략을 얘기할 때 나올 수 있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정배열에 있는 주식을 사시면 여러분들 소외받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장은 침체기권을 벗어나는 주식을 해야, 침체기권을 벗어나는 주식은 수익이 어느 정도 나올지 가늠이 안 될 정도. 진짜 저도 모르겠어요. 요새 인공지능 로봇 계속 날아가는 거 보셨죠? 저는 그렇게까지 날아갈지 예측은 못한 거예요. 근데 매기가 그쪽으로 집중되니까 그쪽으로 계속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쪽이 계속 가면 이렇게 정배열, 작년도에 주도주의 역할을 했던 태조 이방원이라는 그 종목들은 지금 아마 죽을 쓰고 있을 겁니다. 대부분의 주식들이. 그 일환. 그래서 현대로템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하나, 둘, 셋, 석 달 동안 기고 내려왔고 한 달 반 동안에 급등을 했고 지금 2달 중에서 한 달 동안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한 달에서 한 달 반 동안은 왔다리 갔다리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매수가 언저리니까 그냥 저라면 이렇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그냥 팔아라. 그리고 한 달에서 한 달 보름 뒤에 이 주가를 쳐다보고 그 시점에서 만약에 24,000원대, 지금도 보시면은 24,000원대를 얘기한다는 것은 얘는 운 없으면 24,000원까지도 밀릴 확률이 있기 때문에 24,000원을 보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뭐 3만원 언저리에 가 있으면 하지 마세요라고 한다면 본능적으로 올라갈 것 같으니까 3만원을 얘기하는 거고, 이게 이 종목 말의 특징. 그래서 그냥 다음 주에 팔고 한 달에서 한 달 보름 뒤에 24,000원대 있으면 여기서 무조건 매수. 만약에 뚫고 올라가면 내복이 아니다. 이렇게 대응하는 게 최고의 전략이다. 그리고 다음 주 이후에 반도체, 2차전지, 제약, 아무거나 그쪽을 사시는 게 월등히 유리할 수 있다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도체요? 네. 그러니까 선장님, 지금은 네. 적기는 아닌 것 같고 일단 팔고 더 좋은 기회를 한번 노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되셨나요? 네네. 아유, 저 많은 도움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선장님. 네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현대 로템까지 종목 진단 확실하게 도움을 드렸습니다. 자, 1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작은 시간 다시 한번 알차게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네네. 자, 지금 시장의 최고의 수익 전략은 과연 뭐가 있을까? 짧게 요거 들어보고 2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은 미스터 진단이 이제 고정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자 하는 어떤 열의가 강한 사람은 일부 내용이 훨씬 더 유익합니다. 자, 일부에서 제가 간략하게 지금 코멘트 드릴게요. 지금 아직 장 저기하지도 않았는데 나스닥도 올라가고 야간장 선물이 317.5예요. 제가 마켓텐에서 315 돌파 시 단기 저항으로 얘기하는 317짜리까지 지금 야간장의 분위기 좋습니다. 명절 지나고 또 대박 나야죠, 여러분. 예. 자, 보세요. 아까도 오늘은 제가 일부러 컨셉을 그렇게 잡은 거예요. 고점에 있는 주식, 작년도에 우량주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예전과 다르게 분명히 그냥 매도해버리라고 하죠. 저는 지금까지 신라젠이라는 주식을 제외하고는 이 시간에 매도해버리라고 한 종목이 없죠. 이 종목의 미스터 진단을 보신 분들. 이번에는 아주 그냥 강력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최고의 수익 전략. 지금은 침체기 시장에서 박스권의 흐름이 나오고 있는 장이다. 박스권만 유지되어도 종목 소익은 극대화가 되는 시장이다. 이걸 빨리 캐치를 하셔라. 이거 지난 1월 13일에도 얘기했고 여기 보시면 1월 6일에도 그 얘기 해드렸죠. 저는 이렇게 항상 근거가 있습니다. 지금 1월 6일에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1월 20일. 자, 다시 종목 선정의 중요성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한테는 어떤 종목을 선정하는지 팁 정도는 제가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자, 보세요. 주도 섹터를 선정하건 순환매를 예상하는 섹터를 선정하건, 제가 아까 현대로템 얘기해드리면서 반도체를 하라 막 이런 얘기한 것은 순환매를 예상하는 섹터. 지금 주도 섹터가 더 먼저 나왔죠. 여기가 원래 더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주도 섹터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저 꼭대기에 있는 주식을 살까봐. 그렇다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시간은 종목을 찍어주는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이 주도 섹터 중에서도 역배열에서 치고 가는 주식들이 있거든요. 그게 제일 좋은 겁니다, 원래는. 근데 그거하고 유사한 게 반도체 섹터라고 오늘 마켓텐에서 얘기했고요. 여러분들이 뭐만 조심하면 되냐면 3월 15일 즈음이에요. 이것은 이따가 우리 진행자분이 한 번만 코멘트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월 15일 즈음부터만 아까 얘기한 대로 증거금 100%짜리만 안 하시면 됩니다. 3월 15일 즈음에 부실주 주의 하나밖에 조심해야 될 게 없어요. 그리고 약간의 기술적 분석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역배열 패턴 내지 정배열은 초입 국면. 여러분들이 질문하신 종목은 아까 에코프로하고 아까 어떤 분 현대로템 같은 것은 정배열 초입 국면이 아니고 이미 정배열에서 조정권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정배열 초입 국면의 주식이 뭐냐도 알려줄 수 있는데 오늘 마켓텐에서 이야기한 저는 대보마그네틱이라고는 얘기 안 하는데 뭐 그게 정배열 초입 국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주식들을 선택을 하면 기존 주도주 섹터도 여러분들이 투자 수익을 극대화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만 더 팁을 드려보면 만약에 명절 이후에 장이 박스권을 상향 돌파한다. 그때 실적 기반형 우량주를 하는 겁니다. 실적 기반형 우량주. 자, 만약에 연휴 지났는데 장이 조정권으로 진입한다. 여기가 업종 대표주를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종합으로 하면 보세요. 개별 종목과 섹터 주식은 장이 박스권에서 움직여도 수익, 박스권을 돌파해도 수익, 조정권으로 들어가도 수익, 1타 3피. 지금은 언제까지? 3월 15일까지는 3월 15일쯤에는 부실주 주의하고 이게 이제 나중에 얘기한 1월 27일과 2월 6일까지. 1월 27일과 2월 6일이라고 한다고 해서 이게 짧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한번 로봇 관련주 날아가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주식을 이거는 지금은 특징주로밖에 안 돼요. 보세요. 하루에 그냥 이틀에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이틀에 50%가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개별 종목은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면 엄청난 겁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면 투자에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세한 건 다시 2부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돼버리니까 2부를 안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전략적인 한 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2부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